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끝나요. 에이전트. GPT한테 사용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플래닝을 세워요. 플래닝을 세운 다음에 얘가 뒤에서 뭐 합니까? 아, 이거 나 혼자 안 되겠다. 이 문서를 읽어가지고 같이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다. 같이 넣어주고 나니까 다시 AI가 뭘 합니까? 읽었어요. 스프레드시트에 API 빠른 시작 눌러서 파이썬을 켜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파이썬을 돌릴 수가 없어. 파이썬을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LLM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LLM이 야, 파이썬 시켜서 실행시키자. 그러면 파이썬을 실행은 이 컴퓨터가 시키는데 그 파이썬 실행시킬 코드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LLM이 번역을 잘하죠. 한국말도 영어로 번역 잘하고 한국말을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번역을 잘해줍니다. 그럼 이거 누가 번역해줘요? 이렇게. 코드 누가 짜줘요? 얘가 짜줘요. 얘가 짜서 딱 던져주면 파이썬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윈도우 아까 종료 코드를 누군가가 써서 이렇게 붙여주면 실행을 누가 시켜요? 제 사람 손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윈도우가 실행을 시키겠죠.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을 딱 시키는 거예요. 윈도우 이 오픈 AI 컴퓨터. 그러면 파이썬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되죠.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거 지금 LLM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엑셀이 만들어지죠. 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 자, 그러면은 LLM이 사용자가 자, 북중미 월드컵 관련돼서 결과 대진표 좀 짜줘라고 하면 얘가 뭘 합니까? 처음에 추론을 하죠. 어디로 갑니까? 웹 서치 툴을 건드리죠.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 결과를 싹 뽑아올 거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일로 가져오죠. 그 다음에 엑셀을 만들어야 돼요. 엑셀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 읽어요? 컨텍스트를 읽어요.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데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죠. 컨텍스트 윈도우가 길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뭘 읽는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읽는다. 이 컨텍스트의 대표적인 방식 하나가 뭐라고요? 이거는 26년도 모르면은 간첩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스킬. 스킬은 늘 마크다운으로 해야 읽어요. 스킬.md 파일을 읽어요. 다시요. 엑셀 파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추론 계획 세워가지고 서치하고 북직미 올드컷 결과 가져왔어요. 워드 프로세스, 엑셀 프로그램 만들려면은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LLM 알고 있는데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뭘 읽어요? 스킬 MD를 읽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파이썬을 코드를 만들어요, 얘가. 코드 만들어갖고 얘한테 어떻게 날려요? 챗GPT에 OS. 과자 이름 아니고요. 뭐예요? 운영체제, 컴퓨터. 이 OS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의 명령을, 코드를 주면 누가 실행을 해요? OS가 실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어디다 가져다 줍니까? 사용자한테 이렇게 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때 사실 이 컨텍스트는 여기에 있다고 봐도 되고요. 이 컨텍스트의 대표적인 방식이 스킬이라는 방식인데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죠.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도 데이터잖아요. 미리 저장해 놓은 문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문서도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결국 LLM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스킬들이 읽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길어졌기 때문에 문서 통째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처럼 읽고 읽었더니 파이썬을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 스킬 MD에는 스킬 MD 자세히 보시면 파이썬을 실행해라,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보여주면 얘가 실행을 싹 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금 의미에서의 에이전트는 요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자, 봐보세요. 한 번 더 사용자한테 가기 전에 LLM한테 한번 던지겠죠. 그 다음에 파이썬 엑셀 파일을 이렇게 주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엑셀 파일 줄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거 봐보세요. LLM이 파이썬 코드를 딱 줬어요. 실행을 했어요. 결과물이 안 나왔어. 그럼 뭘 애가 줄까요? 에러를 주겠죠. 에러를 주면 LLM이 또 뭐 할까요? 다시 코드를 수정해갖고 주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에러인지 뭔지 확인하고 에러가 나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수정하겠죠. 이거 자동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냥 LLM이 에러 가지고 잘못됐네? 꼭 수정해서 던져줘. 실행했는데 에러가 나왔어요. 에러 결과를 갖다가 OS가 에러 결과를 에러 쏴줘. 또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어?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맨날 이게 루프 엔지니어링 하잖아요. LLM한테 다시 결과 주고 답변하고 결과 주고 답변하고를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걸 위해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에이전틱 AI라고 하면서 자율적으로 LLM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실행하고 자율적으로 판단 실행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로 에이전틱 AI. 자, 지금 이 에이전트는 어디에서 실행이 됐습니까? 오픈 AI. 만약에 이게 클로드라면 엔트로피, 구글이라면 제미나이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다 돌아간 다음에 사용자는 여기에서 질문만 주고 따다다다닥 하고 답변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이론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 하나 더 남았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남았는데 데이터는 좀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근데 LLM이요. 세상에 컴퓨터에 있는 기초 자산만 가지고는 얘가 LLM이 다양한 일을 못해요. 이 초록색은 뭐냐면 AI에게 손과 발을 주는 거예요. 액션을 주는 거고, 파란색은 뭡니까? 데이터를 주는 거죠. 데이터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AI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야, 근데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나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말고 나는 외부 프로그램을 LLM한테 연결시켜주고 싶어. 자, 무슨 말입니까? 내 노션 강의 폴더 페이지 하위에 2026년 00 강사 양성 과정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줘. 다른 강의 페이지 보고 비슷하게 해줘. 교환은 나중에 넣을 테니 기본 그 바이브 코딩 에이전트 설명부터 바이브 코딩까지. 자, 이 정도만 해볼게요. 자, 생각 중 들어가죠. 자, 노션의 기존 강의 페이지 구성과 문체를 확인한 뒤에 강의 폴더 하위에 201600 강사 양성 과정 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뭐 합니까, 얘가? 누구를 건드려요, 이제는? 노션이라고 하는데, 노션에서, 그 중에서 내가 먼저 노션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노션을 찾아보라 했으니까. 그러면 노션에서 뭘 찾습니까? 이런 강의 폴더라는 쿼리를 통해서 노션 사이트를 서치할 수 있는 이 명령을 호출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MCP 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페이지 생성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라. 그 다음에 검색할 때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약속을 정해 놓은 게 MCP예요. MCP. 그래서 특정 외부 프로그램한테 LLM이 야, 나 노션 보고 싶으면 이 정도 코드만 던져주면 네가 답변했을 거지? 하고 MCP라는 걸 통해서 노션에 접속해가지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션한테 노션하고 이제 노션이 AI한테 읽을 수 있게끔 이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던지면 AI가 나한테 붙어가지고 내 노션 페이지에 이걸 검색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미리 세팅을 해놔요. 근데 AI는 이 코드를 누구한테 던져요? 노션에다가 던지면 노션이 이걸 보고 그 노션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계산이 돼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과 소통하는 방식의 일종의 프로토콜 코드를 MCP라고 합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모델을 뭘로 쓴다? 컨텍스트로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 프로그램하고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MCP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API로 부르는 방법이죠. API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 데이터 포털도 API로 불러오잖아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 기능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 API를 MCP로 감쌀 수가 있는데, 왜냐면 API는 좀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감쌀 수가 있는데, 국가법령 정보는 뭘로 감싼 거예요? 국가법령 정보 API 데이터를 MCP로 감싼 거예요. 사실 국가법령 정보는 API만 가지고도 충분히 LLM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명세가. 그런데 그거를 AI가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 MCP를 한 번 더 붙인 거죠, 이렇게. 어쨌든 외부 프로그램을 LLM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정해놓은 프로토콜 MCP를 우리가 쓰게 되면 자유롭게 LLM이 외부 도구한테 명령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OS에다가 파이썬 코드 던져가지고 실행시키라고 하는 것처럼 MCP를 통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이걸 하려면 API 명세가 다 각자 달랐어요, 회사마다. 그런데 회사마다 각자 다른 API를, 예를 들면 노션하고 연결할 때는 노션이, 야, 너 자동화 시키고 싶으면 AI 나오기 전에도 이미 API는 있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개발자가 나한테 이 기능을 쓰게 하고 자동으로 쓰게 하고 싶으면 API 명세서 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은 우리 기능 쓸 수 있어. 대신 로그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명세가 노션 다르고 구글 드라이브 다르고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 거죠. 우리 공공 데이터 포털 들어가 보면 API가 각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명세가. 명세가 다 다르잖아요. 식약처 명세 다르고, 그다음에 또 행정안전부 명세 다르고, 다 명세표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API 연결할 수 있는지 설명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런 API든 기능을 불러오든 데이터를 불러오든 간에 무언가를 서로 AI하고 연결시키는 그거를 별도의 그냥 각 회사마다 개발 명세서 만들지 말고 AI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코드를 좀 통일해줘라. 그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 회사들이 다 뭐합니까? 아, 그래, 나 MCP 만들어야겠다고 AI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툴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에다. 그러면 AI가 쉽게 들어와가지고 얘를 호출해가지고 그 기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API들은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MCP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API들은 사람이 그 API 명세에 따라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렇게 짠 코드 앞에다가 AI한테 짜달라고 하는 거죠. 이걸 건드리면 API에서 어떤 종목들을 검색하게 해줘라고 하는 AI가 미리 중간에 브릿지 함수, 아까 노션에다가 나왔던 그 브릿지 코드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걔만 호출하면 API를 알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서 일종의 API는 MCP에 포함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MCP는 API도 감쌀 수도 있고요. MCP는 데이터베이스도 감쌀 수 있고, MCP는 어쨌든 AI가 특정한 외부 툴을 쉽게 끌어달 수 있게끔 미리 AI의 입맛에 맞게끔 바꿔놓은 코드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코드집이 이제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이 녀석도 클로드 코드가 처음에 주창을 했고요. MCP라는 것도 클로드가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나 많은 AI 활용하는 사람들이 클로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계속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AI를 똑똑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도 따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챗GPT가 뭐 했냐면 숨어서 봤어요. 이거 사람들한테 안 보여줬단 말이야. 내가 만든 스킬을 못 올렸어. AI한테 작업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프롬프트를 길게 써놓은 그 문서를 스킬 MD로 저장해놓고, 클로드는 내 스킬을 등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챗GPT는 그 기능이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뭐가 생겼다? 이 스킬이 생겼다. 여기에는 이 스킬에 들어가 보면 챗GPT가 이미 만들어 놓은 스킬이 있고요. 이거는 다 제가 만든 스킬들입니다. 이 스킬에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예를 들면 SSHTML 딱 놓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스킬이. 이게 문서예요, 문서 그냥. 레그 방식이 아니라 이 통째로 자연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AI가. 문서. 자, 단일 HTML 발표 자료로 PDF 만들어라. 이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무 내용이나 던져주고 SSJ HTML 스킬로 강의안 만들어라고 하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디자인이나 포맷을 따라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뱉어주는 거죠. 이 스킬이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된다. 이게 다 뭡니까?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제가 이것도 만들어놨죠. HWP. 그러면 제가 이 스킬을 이용하라 그러면 행안부 HWP 문서를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문서로. 잠깐만요. 오케이. 이 스킬이죠. CDSA 회사 이름이고요. CDSA HWP 스킬이나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또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CDSA HWP SX 스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한 한글 보고서 만들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전에는 숨어서 읽었잖아요. 자, 검색 가능한 로컬 스킬 확인하고, 안 읽었어요. 스킬 중에 CDS HWPX 스킬 나와 있죠? 그러면 뭘 읽은 거예요? 제가 등록해 놓은 스킬이 있는 겁니다. LLM한테 야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서 보고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LLM이 뭘 읽어요? 먼저 스킬 읽어가지고 한글 파일 작성하는 그 사용자가 올려놓은 스킬이 있네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뭘 할까요? 저는 그 스킬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 스킬 문서는 안 보여주네. 이 스킬 문서에 파이썬으로 HWP를 어떻게 만들어라고 규칙을 적어놨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 스킬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채팅으로 만들 수 있죠. 내가 어떤 문서와 똑같이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문서 첨부 파일 올려놓고 내가 어떤 지시를 하면 이 첨부 파일하고 똑같은 디자인과 형태로 만들어주는 스킬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 스킬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스킬을 깎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내가 첨부 파일 넣어놓고 먼저 문서를 만들어봐야지. 한 번쯤 AI 한번 만들어보고 내가 첨부해놓은 문서하고 디자인이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게 만들었는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계속 채팅한테 뭘 하면 돼요? 시켜서 만들어요. 끝장까지 다 만들고 나서 자 지금까지 내가 만든 과정을 스킬로 등록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겪었던 것에 따라서 AI가 다 파악한 다음에 스킬 문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등록하면 되는데 스킬 등록하는 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하나 설명하고 실습하고 이거 하나 설명하고 실습하고 했는데 그거는 좀 오히려 한번 오버뷰를 싹 보여드리고 실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그럼 챗GPT가 아까 제가 노션 시켜놓은 거는 어디 있지? 어디 있나? 노션을 제가 어디다가 시켜놨지? 아, 여기 있네요. 네. 자, 노션에 이렇게 노션을 건드릴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은 MCP 함수를 AI가 만들어서 던져주면 AI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노션이 이걸 읽고 강의 폴더에다가 뭘 만들어 검색을 강의 폴더라는 걸 검색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노션이 검색해서 결과를 LLM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 LLM이 검색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노션에다가 이 MCP 코드를 통해서 야 이거 강사 양성까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줘 라고 코드를 내주면 이 코드를 노션에 받아갖고 이 코드를 쓰여진 대로 보면 내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노션에다 그렇게 내가 노션 안 들어가 봐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도 있겠죠. 야 노션 프로 전문가가 만들듯이 다양한 요소를 넣어서 전문적인 디자인으로 승화시켜줘. 이렇게 하면 또 노션에 요청하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AI의 기능이 됐다.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야 에이전트가 되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어차피 서치 툴, 그 다음에 이 서치 툴, 그 다음에 여기 스킬 MD, 이 OS, 어차피 외부 프로그램, 그다음 어차피 내 문서. 야, 그러면 내가 굳이 챗GPT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LLM이 놀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많이 힘드신가요? 괜찮나요?